독도나 위안부 문제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동이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도를 지나치고 있는 일본의 만행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때문에 일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다 못해 나선 스페인 국왕 때문에 일본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증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역사적 사실로도 이미 증명된 것인데요. 512년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점령했을 때부터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 동국문헌비고 등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도 우리나라가 우세한데요. 우리나라의 울릉도와는 약 87km가 떨어져 있지만 일본의 오키섬과는 157km가 떨어져 있어 아주 조금만 더 보태면 2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주장하는 모든 근거에 반박할 자료가 충분히 있으며 가장 큰 증거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땅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으며 누구든 여건 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를 자꾸만 넘보는 이유는 독도의 위치 때문입니다. 독도는 작은 바위섬에 지나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경제적, 군사 전략적, 생태 환경적으로 매우 소중한 국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교차해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다양한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도는 그야말로 자연이 만들어준 어장인 것입니다. 또 천연가스 등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바다 깊은 곳에서 가스와 물이 결합해 고체가 된 특이한 물질인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아도 독도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북한의 해군과 공군의 이동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볼 수 있기에 전략적 요충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독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생떼를 부려가면서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요리 보고 저리 보고 여기저기 돌려봐도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자료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인정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소신 발언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많았고 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사실로 일본과 논쟁을 하는 머리 아픈 일에는 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아이돌 등이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에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만한 역사가 많고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던 일들도 정말 많기에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은 이에 대해 알게 모르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 유명한 한국인들도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은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BTS의 멤버 지민이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 입은 셔츠에 일부 일본 팬들이 반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수 이승철도 광복절을 맞아 독도에서 통일송을 발표한 후 돌연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일본 드라마에 출연한 김태희는 과거 독도 사랑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들로부터 드라마 방영을 취소하라는 강한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기생충으로 무려 사관왕을 해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봉준호 감독도 수상 소감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혼자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김기영처럼 많은 위대한 감독들이 있었다. 제가 비록 골든글로브에 와 있지만 BTS가 누리는 파워와 힘은 저의 3000배가 넘는다.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나라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인들이 잇따라 관련 발언을 하자 외국인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쏠리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 중국이 벌이고 있는 만행 등 다양한 문제에 소신 발언을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수록 그 문제는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도와 관련된 문제는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에도 풀리지 않고 있기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들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독도가 동해에 있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독도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일본도 과거에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다고요. 1877년 총리 지시 문서에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본 제국 해군의 해병대가 발행한 한국해로 보고서에는 한국 영토로 기술된 독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70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일본 관리들은 왜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독도 근처의 섬이 한국에 속하는지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외무성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옛날 일본 지도에서는 울릉도, 독도를 같은 색으로 칠해 놓았고 일본은 다른 색으로 칠해 두 섬이 일본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과거의 한국 지도와 현재의 지도에서는 섬을 자국과 동일하게 색칠하여 한국이 그 섬을 점유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본이 1800년대까지 두 섬이 한국에 속한다는데 동의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많아요. 사실 일본인은 독도를 방문하기 위해 비자와 여권이 필요하지만 한국인은 필요하지 않죠. 아무 섬이나 선택하고 내 거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일본법에 따라 말이죠. 익시지 심사위원은 이미 내 것이겠죠. 메인 심사위원은 일본인이니까요. 그리고 일본 지역은 돈으로 모든 것을 설정하고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 할게요. 대마도도 한국 영토의 일부 아니었나요? 독도는 분명 한국의 땅이에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그게 다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협정을 외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이 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화협정 당시 미국이 한일 간섭을 거부했다는 점이야. 현재 독도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야. 일본은 항상 전쟁과 범죄를 저질렀고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은 병든 마음을 가진 전쟁 범죄의 또 다른 하나일 뿐이야. 일본인이 독도에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지만 한국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 나는 일본인 친구가 많고 오사카나 교토, 규슈 등 많은 일본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내가 처음 일본인 친구를 만난 것은 호주였는데 나는 그들에게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섬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고 덧붙여 한국이 왜 국제법원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그들에게 독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하니까 우기는 것 아니냐며 독도는 이미 한국의 것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대꾸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토인지 아닌지, 어디에 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본 친구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독일인이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일본인은 한국인에게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며 한국의 슬픈 역사를 조롱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해외에서 인기를 얻는 한국인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믿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외교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페인이 나서서 서류 한 장으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해 주었는데요. 이 서류는 18세기 프랑스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인 장 바프티스트 브루기뇽 당빌이 발간한 신중국 지도첩에 포함된 조선 왕국 전도입니다. 이 지도는 서양인이 만든 현존하는 조선 지도 중 가장 오래된 것인데요. 지도를 살펴보면 울릉도와 독도, 오산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곤잘레스 관장은 지도를 보여주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일본과 독도 표기 문제로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이렇게나마 위로를 건넨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일본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 서류를 보여주며 우리나라를 위로한 것은 엄청난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한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슬쩍 내보인 것은 일본의 만행이 제3자인 외국인이 보기에도 도가 지나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해보자면 2019년을 기점으로 데이터가 석유보다 더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석유가 단연 1등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반도체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난해 일본 닛산 자동차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 폐쇄를 결정하면서 스페인 정부는 바르셀로나 공장을 배터리 생산 허브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위 자동차 제조 강국이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 공장은 없는데요. 그 때문에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영국이 아닌 스페인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지도 문서를 통해 한국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새 일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한국을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일본이 어떻게 하든 말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명리쉬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